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스피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그 매매 전략을 좀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드썬입니다. 끝까지 청취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어는 이제 최근에 주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동안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만 원대에서 5만 원, 그 5.5배죠. 거의 5배 올라갔다가 지금 2만 원대 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스피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낙폭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떤 전략으로 이 스피어에 대한 그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을 짜가도록 하죠. 일단 스피어가 그동안 급등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 하락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하락 원인을 살펴보고 스피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가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되고 오늘 그 말씀드릴게 하락 원인 그다음 실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과연 뭐 때문에 주가를 과거에 띄었었나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다 봐요.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전략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공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쟁력이 무언가를 볼 때 여기서 이제 이게 정말 스페이스X랑 특수학금 때문에 주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 투자 전략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하락 원인, 그다음에 실적, 경쟁력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그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급 탄력을 좀 받았는데 이제 원점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참 요새 그 보면은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그 종목들이 삼성전자만 가고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주봉상 컸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급락 원인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과연 실적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경쟁력이 약해졌느냐, 그럼 특수학금에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체 그 기업을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그 동안에는 별로 이제 안 좋았다고 봐요. 안 좋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연결로 봤을 때도 이제 209억이 그 25년 12월 달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깜짝 좀 놀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고 25년도에 그 여기 보시면은 25년 조금 작게 하죠. 25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이 956억이에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91억이에요. 26년 12월 달에 매출이 2,600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빠지지 하면서. 근데 뭐 수급이라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여기 이제 25년 12월에 연결 이 그 재무제표가 이제 956이었는데 2,600원이면 상보입주 3배란 말이에요. 그죠? 어. 근데 이제 25년도 12월 달에 91억으로 보는데 26년 6월 달에 49억을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7억. 그다음에 이제 12월 연결이 200억대를 보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정말 맞나 하면서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얘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지켜봤는데, 뭐, 단기 수익은 뭐, 우리가 크게 좀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네. 물론 이제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전체적으로 그 25년대 매출이 여기서 보면은 25년도 그 부분에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나고요. 26년도에 매출이 2천억대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실적이 좋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적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적 부분에 대해서. 뭐 주가 빠진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정말 주식이라는 게 희한한 게요. 이게 이제 동반하락으로 보시면 돼요. 요새 우리나라 주가가 보면은 삼성전자만 쏠리면서 하러 가면서 코스닥 어땠어요? 코스닥 보시면 여러분들 알아요. 코스닥. 그러니까 중소형주 흐름이 그랬다는 거죠. 중소형주 흐름이 코스닥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힘들었나를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스닥이란 말이에요. 코스닥. 이 차트 보세요. 주봉이에요. 그 일봉을 보면 뭐 뻔하잖아요. 다시 저점까지 왔어요. 그죠? 엄청나게 빠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죠? 엄청나게 빠져왔다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스피어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똑같죠. 근데 조금 더 미리 떴죠. 그러죠. 여기 이제 아까 코스닥 잘 보세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다 이래. 그 중소형주 하고 있는 사람 이번에 아주 막 한마디로 그냥 너무나 많이 빠졌죠. 이렇게 보시면. 이 삼성전자가 이게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이게 여기만 갔잖아요. 지수만 되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낙폭이 엄청 커졌던 부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컸느냐를 볼 때, 문제가 컸느냐라고 볼 때, 뭐 동반 하락이라는 부분에 같이 묻어갔다고 봐요. 왜냐면 수급이 문제니까 동반 하락. 저는 그렇게 봐요. 얘를 분석을 하면서 볼 때. 왜냐면 이제 아까 실적을 봐드렸잖아요. 실적은 2026년도에 획기적이에요. 제가 볼 땐 획기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쟁력 부분이 어떻게 되냐 볼 때 지금 얘는 그 스페이스 X 부분의 1차 벤더예요. 이건 그 들어가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스페이스 부분의 1차 벤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때 그 가장 그 크게 부각되는 게 니켈계 초내열 특수학급인데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우주 쪽에 들어가는 게 있구나. 스페이스 X랑 특수항공. 이 부분이 이제 그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고 이러는데 지금 우주 항공 쪽에서 상당히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종목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것도 많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은 우주 항공 소재주로서의 어떤 부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이 특수학금이라는 부분에서 우주산업에 그 들어가고 또 스페이스X는 뭐 여러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지만은요. 일단은 국산화 부분이 글로벌에 되고 있다는 스페이스X 우주항공 특수항공 공급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물론 이제 스피어는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 그 AI 디지털 헬스 쪽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주 그 부분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주 항공 특수학금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우주 항공 부분이 굉장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상당히 그 스페이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저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상당히 대단하네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그 스페이스 X 발사체가 성장이 되면은 그 제가 듣기로는 특수학금 수요 증가는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특수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스페이스X가 발사가 성장이 되잖아요. 그럼 특수항공이 계속 계속 그 우주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차 벤더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면 상당히 발사 횟수가 달하면서 스타쉽 뭐 생산 뭐 이런 거에서 고성능 특수항공 수요가 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증권사에서 그 연결 매출액을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 진짜인가 하고 봤단 말이에요. 요 실적 부분에서 매출을 2천억대를 봐요. 영업이익 217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아마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볼 때 이 회사가 물론 이제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건 제가 동반 하락성이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코스닥을 보여드렸잖아요. 코스닥 뭐 보시면은 정말 요번에 그 아주 막 속 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삼성전자는 갔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졌어요. 코스닥 지수보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 스페어 그 지수를 봤을 그 흐름을 봤을 때 더 떨어졌더라고. 스피어 봤을 때 여기까지 왔죠. 그거 동반 하락이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스피어가 이제 경쟁력이 그래서 되게 큰데 시간상 지금 이제 뭐 스페이스 항공 그하고 특수학급 그 장기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장기 공급.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반영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 공급 기대감. 왜냐면 독자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구매 예정금이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그 달러예요, 달러. 엄청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이 특수학금 쪽의 그 매출 부분이 엄청나게 이 부분대로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특수학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특수학금 쪽의 흐름을 볼 때 이거는 로켓이 버티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로켓에 들어가니까 그죠? 로켓이 버티는 금속이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주항공 산업은 얼마나 멀리 가느냐보다도 먼저 얼마나 높은 열과 압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기아할 때 보면은 그 스페이스 그 보면은 네모난 거 보면은 새까맣게 타버리잖아요. 얼마나 이제 견디느냐 본데 얘네는 이제 초내열 합급 인코넬 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굉장히 그 긍정적이라는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금속은 자동차 차체형 금속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특수항공, 로켓, 엔진, 항공기, 터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독점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주항공은 이제 1000도 이상 그 고온에서 건조됐다. 1000도 이상 고온.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 고온에서 견뎌들. 그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뭐 우주항공 부품의 생명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내화산성, 내피로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코넬 부분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특수학검이 그 스페이스 X 향가 특수 공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2035년 말까지 연장 옵션도 이제 기대할 수 있다.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페이스에서 공급 양격이 높고 이거 이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소재 만드는 자체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가공이 어렵대요. 그리고 검증하려면 그 우주 그 스페이스X 그냥 받아주겠어요? 절대 그냥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좀 뛰어나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인정받으면 이제 납기 안정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현재로서는 이 품질이 인정됐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고 궁금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은 그거에 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누가 그걸 바꿔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6년도에 만일에 이제 그 이 실적이 그대로 나타난다면은 이 상당한 그 저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이라 봐요. 로켓이 버티기에 하는 소재 공급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스피어를 단순히 우주항공 테마주로만 보면 안 되고요. 특수학금입니다. 그 로켓이 하늘로 올라갈 때 중요한 엔진이 얼마나 강한 열과 압력을 버티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 스피어가 갖고 있는 니켈계 최대 열압금, 인코넬 같은 특수학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이 그뭐 하여튼 버티기에는 소재 공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빠졌을 때는 도리어 기회다,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가가 크게 그 빠지고 있는 부분 중에 그 하나지만은 최근 이게 동반 하락이라는 부분에서 낙폭이 나와서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무조건 기회라고 볼 건 없지만은 이런 실적 흐름이라면은 우주 항공 소재주로서 저는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사고 팔고 난리 부르스였죠. 근데 기관도 팔고 뭐 빠지면 뭐 손절매 나오니까 뭐 64만 주 사다 팔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의 그 위치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딱 눌림목을 주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딘가 아까 코스닥보다 먼저 돌았었잖아요. 여기서 돌았었어요. 여기서. 여기 이제 코스닥은 여기 이쯤 왔잖아요. 그 대단히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점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봐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는 게 왜냐면 안 그러면 엄청나게 흔들잖아요, 요새. 재료가 뭐 필요 없어. 삼성전자만 가는 장이니까 외국인의 매수 여부를 봐야 돼. 물론 여기에 그 연기금까지 매수하면 좋죠. 더 좋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이평 괴리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 속에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한 5만 원대까지 봐요. 다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간다.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기에 스피어 급락 기회인가 끝인가 볼 때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스피어는 기회다. 그리고 이제 이 특수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1차적인 5만 원, 그리고 2차적인 거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이제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요.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은. 물론 이제 지금 아직 삼성전자가 그 7월 달에 와서 이 솔립 현상이 되면 기업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 목표가는 5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너무 많이 잡아서 여러분들 도리어 지성하지만은 4만 5천에서 5만 원까지 봐도 돼요. 물론 이제 그 15,000원대 빠지면은 근데 다른 종목 같은 거면 이제 뭐 또 무슨 악재가 나온다고 뭐라도 도리어 매수 시점이죠. 또 그때는 또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모든 게 성공 투자 전략 이러고 이렇게 분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상당히 그 회사를 모르고 접근을 하면은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게. 그러면 크게 먹을 거 못 먹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심층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성공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면서도 돈 버는 투자를 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제 본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전업 투자가도 많겠지만은 또 뭐 거액 투자도 많겠지만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하죠. 종목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주식탕 열면은 퇴근하고 장은 끝나 있고요. 좋은 종목은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시간 부족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볼 시간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 제가 볼 때 경험 부족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어떤 그 기준을 아직 세우지도 못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뭐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내가 사면 빠지고 팔고 나면 올라간다는 경험 한 번쯤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또 이런 고액 투자가나 필요한 거는 매일 수십 개 종목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주도주를 미리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요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자면서도 돈을 버는 투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그 주식에서 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수익을 크게 내놓고 뭐 사고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힘센 종목 찾아서 그 흐름처럼 이 복리를 키워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안 빠지고요. 손실을 안 보면서 수익을 볼 때 더 크게 보면은 복리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바로 제가 추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리처럼 키워가 나게 되면은요. 그 주식은 하루에 한 번 대박을 맞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을 선별하고 또 그 종목에 의해서 수익이 나면 그 경험을 쌓는 겁니다. 작은 수익을 쌓고 그 수익이 다시 투자 계획에 되면요. 계좌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대부분 이제 직장인 투자자는 여기서 막히죠. 차트를 보는데 지금 이게 눌림목인지 하락시장인지 헷갈립니다. 실적을 보는데 주가에 반영된 재료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과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은 다 당연히 나고요. 저는 이제 핵심주로 했죠. 반도체. 저는
밸류체인가요? 그런 데서 다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통방에서 최근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최근에 우주항공주라든가 전선주 이런 거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사망코대에서 그래서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는 복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종목은 많습니다. 종목은 많은데 히든 종목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이제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의 그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바닥형, 상승형 뭐 이런 부분에 그 기업의 가치가 좋고 업종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를 찾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같은 반도체라도 여러분 해보시면은 똑같이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재료가 남아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잡한 이론은 아닙니다. 뭐 하루 종일 HTS 켜놓고 할 필요는 없죠. 문자 이런 것만 잘 보면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담는 계좌와 선별된 계좌를 담는 이 부분은 틀림없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는 것도 주봉상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종목군에서 수익을 요 자리입니다. 바로 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의 품격은요 운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선별된 종목만 담는 계좌가 시간이 갈수록 품격이 달라집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서 올라갑니다. 지금 늦었다고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의 품격을 바꾸고 싶다면은요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가치가입니다. 지금은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성공의 길을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그 유튜브에서요 급등 종목의 비밀을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제가 보는 거 방송 하시는 거 보시는 분들은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죠. 급등 종목의 비밀 요 아래 보시면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데스크탑 열기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 바로 여기서 쳤을 때 급등 종목의 비밀을 치시고 요런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공 투자의 길이 다 제공됩니다. 지금 클릭하시면요. 텔레그램 학습방에 들어오시면 계좌의 품격 또는 새로운 투자의 기준이 열립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상 레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